안녕하세요. 다산에도 강사 오은서입니다. 9장 문제풀이 시작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변이전류에 의하여 전자파가 발생되었을 때 전자파의 위상은 우선 변이전류 밀도를 식으로 작성해보면 ID는 우리가 어떻게 했죠? 이 친구는 DT분의 DD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즉, 이 전속 밀도의 시간적 변화로 표현할 수 있었고요. 이 D 대신에 우리가 엡실론 2를 대입할 수 있죠. 전속 밀도 D가 유전율 곱하기 전개세기 2가 되기 때문에 이 친구를 대입해 주시면 엡실론 곱하기 DT분의 D2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이 자리를 제가 사인파형으로 대입을 해볼게요. 2를 2m 사인 오메가 t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그대로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엡실론 곱하기 DT분의 D 여기에 2m 그리고 사인 오메가 t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DT분의 D는 무엇을 의미하죠? 시간으로 우리가 미분을 하는 겁니다. 이 해당 식을 T에 대해서 미분하여라. 미분은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우선 엡실론은 그대로 작성해 주시고, 이때 이 T와 관련 없는 이 EM은 앞으로 빼줍니다. 자, 앞에 EM을 곱해주시면 되고, 우리가 사인을 미분해 주시면 코사인 오메가 T가 되는데, 이때 T 앞에 오메가가 곱해져 있죠. 이러한 형태는 다시 오메가를 한 번 더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자, 위에 공식을 작성해 줄게요. 그러면 사인 오메가 t를 미분하면 우리가 코사인 오메가 t가 되는데 이 앞에 오메가가 곱해지더라. 이 해당 식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 제가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엡실론 곱하기 2m 곱하기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인데 제가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꿔볼게요. 즉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오메가 t 플러스 90도가 돼요. 왜 이렇게 되냐? 우리가 코사인이 사인보다 90도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코사인은 이렇게 그려지고 우리가 사인은 어떻게 그려주죠? 사인은 이러한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사인 값을 좀 더 이렇게 연장시켜 보게 되면요. 우리가 사인보다 이만큼 빠른 것을 알고 있어요. 그쵸? 근데 이만큼이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90도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이 크기만 보시면 파란 색깔보다 90도 빠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꿀 때는 플러스 90도를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구한 것은 정리해보면 변이전류 밀도입니다. 변이전류 밀도는 오메가 곱하기 엡실론, 자, 순서대로 안 헷갈리게 그대로 써볼게요. 엡실론 2m 오메가 그리고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90도가 되고요. 우리가 초반에 가정했던 우리가 전개 2를 작성해 주시면 2는 2m 곱하기 사인 오메가 t였습니다. 그럼 바로 오메가 t라고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문제에서는 전자파의 위상, 우리가 그냥 전파의 위상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전파와 지금 자파는 위상이 같습니다. 동위상이고 우리가 전파의 위상이 지금 어떻게 되죠? 변이전류보다 90도 느립니다. 변이전류 밀도는 지금 전파보다 여기는 0도인데 여기는 90도이므로 90도 빠르지만 반대로 전파는 변이전류 밀도, 즉 ID보다 90도 느린 것을 알 수 있어요. 정답을 골라주시면 1번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도전열 시그마, 유전열 엡실론인 물체에 교류 전압이 인가되었을 때 변이전류와 전도전류의 크기가 같아지는 주파수는 우리가 전도전류 밀도 IC는 우리가 도전열 시그마에 전개세기 2를 곱하면 되고요. 변이전류 밀도 ID는 우리가 어떻게 했죠? 오메가 엡실론 2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오메가 각 주파수는 우리가 2파이 F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2파이 F 엡실론 2로 ID로 표현할 수 있고 문제에서는 이 둘이 같아지는 주파수 F를 묻고 있습니다. 식을 작성하게 되면 시그마 2는 2파이 F 엡실론 2이다. 양변에 2가 있기 때문에 둘 다 동시에 나눠주시게 되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에 대해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F만 남기고 2파이 엡실론을 동시에 나눠줄게요. 그러면 시그마를 2파이 엡실론으로 나눠주시면 되죠. 여기는 F만 남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파이 엡실론분의 시그마인 정답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공기 중에서 1V/m의 전개의 세기에 의한 변이전류 밀도의 크기를 2A/제곱미터로 흐르게 하려면 전개의 주파수는 몇 메가헤르츠가 되어야 하는가? 우선 변이전류 밀도 공식 작성해 보시면요. IT는 오메가 엡실론 2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각 주파수 오메가는 2파이 F로 바꿔주실 수 있죠. 여기에 엡실론 2를 곱해주시면 되고 결론은 우리가 이 해당 식과
이 변이전류 밀도 id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주파수 f에 대해서 나타내 주시면요. f만 남기고 다 우변으로 넘겨줍니다. 동시에 2파이 엡실론 2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분모에는 2파이 엡실론 2분의 자에는 변이전류 밀도 id가 되겠습니다. 대입해 주시면 우리가 변이전류 밀도는 2가 되겠고 여기 2파이 그리고 지금 공기 중이죠. 따라서 이 엡실론 값이 우리가 엡실론 제로 즉 진공 공기 중에 유전율을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러면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을 대입해 주시면 되고요. 전개의 세기는 우리가 1로 주어졌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이 값이 우리가 35,967 곱하기 10의 6승 헤르츠가 나오는데요. 문제에서 메가헤르츠로 묻고 있죠. 따라서 우리가 10의 6승을 메가로 바꿔줍니다. 그럼 우리가 이 해당 값이 대략적으로 36,000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값을 36,000 메가헤르츠로 답을 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맥스웰 전자방정식의 물리적 의미 중 틀린 것은 1번 자개의 시간적 변화에 따라 전개의 회전이 발생한다.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을 보시면요. 우리가 로테이션 E는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로 배웠습니다. 즉 이것이 전개의 회전이 되겠고 이것이 자개의 시간적 변화를 의미하는 식이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전도전류와 변이전류는 자개를 발생시킨다. 이것은 우리가 앙페르의 주의 적분 법칙입니다. 그래서 식을 작성해 보면 로테이션 H는 우리가 IC 더하기 ID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전류와 변이전류는 우리가 회전 자개를 발생시키더라.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3번 고립된 자극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N극과 S극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친구를 이렇게 자르더라도 이 극이 N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극이 다시 나뉘어서 여기가 N극, 여기 이렇게 S극으로 나뉘게 됩니다. 즉 고립된 자극이 존재하지 않는다. 4번 전하에서 전속선이 발생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전류 밀도가 전극 간의 유전체 내에 존재하는 것을 맥스웰이 가정한 것으로 틀린 것은 단 H는 자개의 세기, D는 전속 밀도, IC는 전도 전류 밀도, B는 자속 밀도이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이버전스 D는 0이다. 이거 보시면 여기 0이 아니라 로우 V가 와야 되죠. 우리가 고립된 전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2번 로테이션 H는 IC 플러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D이다. 이 부분이 우리가 전속 밀도의 시간적 변화를 우리가 변이 전류 밀도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IC 더하기 ID는 로테이션 H가 맞습니다. 앙페르의 주의 적분 법칙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이버전스 B는 0이다. 우리가 고립된 자극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0이 맞습니다. 또 맞는 설명이 되고 4번 로테이션 E는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다. 이것은 패러데이 법칙을 말하는 것이죠. 잘 공식이 적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 골라주시면 1번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전자기파의 기본 성질이 아닌 것은 1번 전자파의 속도는 주파수와 무관하다. 우리가 전자파 속도 V는요. 루트 엡실론 뮤분의 1입니다. 즉 주파수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2번 전파 EX를 고유 임피던스로 나누면 자파 HY가 된다. 우선 고유 임피던스는 우리가 G0라고 한다면 G0는 전파 E를 자파 H로 나눈 값이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자파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H는 우리가 이 두 친구 자리 바꿔주시면 고유 임피던스 분의 전파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면 전파 EX를 고유 임피던스로 나누면 자파 H가 된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3번 전파와 자파의 진동 방향은 진행 방향의 수평인 종파이다. 우리가 수직인 횡파입니다. 수직인 횡파이다. 횡파. 횡파와 종파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용수철을 가지고 제가 용수를 이렇게 진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파동이 어떻게 되죠? 이런 식으로 가죠. 그러니까 진행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진동 방향이 우리가 이 진행 방향과 수직인 이러한 친구를 우리가 횡파라고 하고요. 자 반대로 용수철을 이렇게 위아래로 흔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흔들었다고 할게요. 그럼 용수철이 이동은 하죠. 이동을 하는데 어떻게 이동하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동합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이동한 것을 알 수 있고 이렇게 진행 방향과 우리 매질의 진동 방향이 수평한 친구를 우리가 종파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파와 자파는 그림을 그려보면 제가 전파 E를 이렇게 진동하면서 진행을 하고 우리가 자파 H는
이런 식으로 진동하면서 진행을 하죠. 결국의 진행 방향은 이렇게 됩니다. 즉 이렇게 횡파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4번 매질이 도전성을 갖지 않으면 전파와 잡파는 동이상이 된다. 동이상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라디오 방송의 평면파 주파수를 710kHz라 할 때 이 평면파가 콘크리트 벽 속을 지날 때 전파 속도는 몇 m/s인가? 우리가 전파 속도 V는요. 어떻게 구하죠? 전파 속도 V는 우리가 루트 엡실론 뮤분의 1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를 좀 더 풀어서 쓰게 되면 유전율 엡실론은 엡실론 제로 곱하기 엡실론 S로 표현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투자율 뮤 역시 뮤 제로 곱하기 뮤 S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이 엡실론 제로와 이 뮤 제로를 따로 작성해 볼게요. 이 친구를 루트 엡실론 제로 뮤 제로 분의 1 곱하기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 작성하게 되면 루트 엡실론 S 뮤 S 분의 1로 나타낼 수 있겠죠. 이 친구들을요.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엡실론 제로 진공 공기 중에서의 유전율 엡실론 제로 값은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암기하고 계시죠? 이 값을 입력해 주시고 뮤 제로는 우리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을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것을 대입한 결과가 우리가 빛의 속도인 이것 자체가 3 곱하기 10의 8승이 됩니다. 즉 이 노란 색깔과 빨간 색깔을 암기해서 직접 계산기에 넣으셔도 되고요. 이 값 자체가 루트 엡실론 제로 뮤 제로 분의 1이 3 곱하기 10의 8승인 것을 암기하셔도 되겠습니다. 선택을 해주시길 바라고 이거 입력해 주시면요. 여기가 3 곱하기 10의 8승 10의 8승 곱하기 지금 비유전율이 5이죠. 그럼 여기가 5 곱하기 1이 되겠습니다. 이거 계산기에 넣어주시면요. 이 값이 우리가 1.34 곱하기 10의 8승 m/s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어떤 TV방송의 전자파의 주파수를 190MHz의 평면파로 보고 뮤S가 1, 엡실론 S가 64인 물속에서의 전파 속도와 파장을 구하여라. 우선 전파 속도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전파 속도 V는 우리가 루트 유전율 곱하기 투자율 분의 1이라고 구할 수 있죠. 이 친구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여기를 엡실론 제로, 엡실론 S로 바꾸고 그리고 뮤 제로, 뮤 S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때 식을 좀 더 변형해 보시면 엡실론 제로와 뮤 제로만 따로 뽑아내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엡실론 제로, 뮤 제로 분의 1 곱하기 루트 엡실론 S, 뮤 S 분의 1이다. 이때 이 앞부분에 이 엡실론 제로에 그리고 뮤 제로에 각각의 값을 대입하셔도 되지만 이 값 자체가 빛의 속도인 3 곱하기 10의 8승이다. 계산해 주시면요. 우리가 뮤 S에는 1 그리고 비유전율 엡실론 S에는 64를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계산해 주시면 이 속도가 0.375 곱하기 10의 8승 m/s가 되고요. 우리가 이때 파장, 란다를 계산하게 되면 란다는 우리가 속도 V를 주파수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한 것을 0.375 곱하기 10의 8승을 대입해 주시고요. 주파수는 190MHz입니다. 즉 메가는 10의 6승이 되겠습니다. 이를 계산해 주시면 0.19가 되겠습니다. 0.19 m이다. 따라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공기 중에서 전자기파의 파장이 3m라면 그 주파수는 몇 메가헤르츠인가? 우리가 우선 란다 파장이 주어졌죠. 파장에 대한 공식은 우리가 파장은 속도 V를 주파수로 나눈 값입니다. 그러면 주파수는 어떻게 하죠? 주파수는 이 두 친구를 바꿔주시면 돼요. 자리 바꿔주시면 F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F는 란다분의 V이다. 지금 문제에서 공기 중이라고 했죠. 따라서 공기 중에서 우리가 속도는 빛의 속도인 3 곱하기 10의 8승을 대입해 주시면 되고요. 란다는 3이라고 주어졌습니다. 계산해 주시면 3, 3 약분이 돼서 10의 8승이 되는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헤르츠이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메가헤르츠로 묻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이렇게 쪼개보겠습니다. 10의 제곱 곱하기 10의 6승으로 바꿔볼게요. 이 10의 제곱과 10의 6승 곱해주시면 10의 8승이 다시 나오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헤르츠인데 제가 이 10의 6승을 메가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이 100이기 때문에 100 메가 헤르츠가 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자유공간 진공에서의 고유 임피던스는 우리가 고유 임피던스 공식 제가 G0라고 하면 우리가 전개를 자개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 값을 우리가 어떻게도 바꿀 수 있냐? 루트 엡실론분의 뮤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자, 이 친구들을 다시 표현하게 되면 루트 투자율을 뮤0 곱하기 비투자율 뮤S를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유전율 역시 진공 공기 중에 유전율 엡실론 제로 곱하기 비유전율 엡실론 S를 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공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엡실론 S와 뮤S는 다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해당 값이 고유 임피던스가 결국에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엡실론 제로분의 뮤 제로가 됩니다. 우리가 이 값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엡실론 제로 값에는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을 대입해 주시면 되고요. 뮤 제로에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을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값을 대입해 주시면 대략적으로 377 옴이 나오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비유전율이 81, 비투자율이 1인 매질의 고유 임피던스는 약 몇 옴인가? 단, 엡실론 R은 비유전율이고 뮤 R은 비투자율이다. 우선 이 문제에서 고유 임피던스 공식 작성하게 되면요. G는 우리가 2를 H로 나눈 것이고 또는 우리가 엡실론분의 뮤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루트 엡실론분의 뮤. 여기서 이 친구들을 다시 풀어서 쓰게 되면 이 친구는 엡실론 제로, 엡실론 여기서는 R이라고 줘줬죠. 그리고 뮤 제로, 뮤 R로 나타낼 수 있고요. 지금 여기서 루트 엡실론 제로분의 뮤 제로를 우리가 직접 다 대입을 하셔도 되지만 이 값이 대략적으로 우리가 377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셔도 됩니다. 377 곱하기 루트 엡실론 R은 우리가 문제에서 81이라고 줘줬죠. 그리고 뮤 R은 1로 줘줬습니다. 이 값을 계산해 주시면 이것이 41.9옴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유전율이 2 엡실론 제로이고 투자율이 뮤 제로인 비도전성 유전체에서 전자파의 전개의 세기가 다음과 같을 때 자개의 세기를 구하시오. 단 XY는 단위 벡터이다. 우선 문제를 보시면요. 자개 H를 구하는데 2가 주어져 있고 주어진 것을 보아하니 우리가 고유 임피던스 식을 이용해 주면 됩니다. G0는 우리가 H분의 2가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있었죠. 루트 여기가 엡실론분의 뮤가 되겠습니다. 2와 유전율이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우리가 이 식을 이용을 할 거예요. 지금 보시면 유전율이 어떻게 주어졌죠? 2 엡실론 제로이다. 여기 대입을 할게요. 2 엡실론 제로 분의 투자율은 뮤 제로라고만 주어졌습니다. 이 친구를 제가 다시 바꿔보게 되면요. 제가 이 전개에서 이 120파이만 떼올게요. 120파이만 크기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20파이 이 친구를 H로 나눈 것이 어떻게 되죠? 제가 이 친구를 편의상 루트 2분의 1 곱하기 루트 엡실론 제로 분의 뮤 제로로 나타낼 수 있나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값이 대략적으로 얼마라고 했죠? 이 친구가 377이 됩니다.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각각 우리가 엡실론 제로에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그리고 뮤 제로에 우리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을 해주시면요. 대략적으로 377이 나오는데 우리가 120 곱하기 파이 역시 377과 굉장히 비슷한 수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서로 약분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남은 것이 뭐죠? H분의 1은 루트 2분의 1이다. 이게 뭐예요? 결국엔 H가 루트 2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H는 루트 2이다. 이것까지 계산을 했고 제가 따온 것은 이 코사인 앞에 붙어있는 이 최대값입니다. 제가 이 친구를 이제 그러면 뭘로 바꾸면 돼요? 루트 2로 표현만 해주시면 돼요. 즉 자개 H는 제가 여기다 작성해보면 자개 H는 지금 문제에서 루트 2 그리고 코사인 그대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 뒤에 거는 10의 9승 그리고 t 마이너스 베타 g 이렇게 되는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크기를 계산한 거예요. 그럼 이번엔 자개의 방향을 결정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지금 힌트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표현된 거 있죠? 지금 전개의 세기가 여기 z, t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 자체가 전개의 진행 방향이 Z축 방향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개가 갖고 있는 친구는 Y축 방향으로 우리가 코사인으로 이렇게 진동을 하는 거예요. 즉
이 자체는 우리가 Y축 방향인데 우리가 이 전자파의 진행 방향은 Z축 방향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전자파의 진행 방향은 어떻게 결정된다고 했죠? 우리가 전자파의 진행 방향은 E 크로스 H로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뭐죠? 이 결과가 Z축이다. 이렇게 햇은 우리가 단위 벡터를 의미하는 것이죠. Z축이 되겠고 우리가 지금 주어진 것이 이 전개 E는 Y축으로 진동을 하더라. 그럼 이때 어떻게 되죠? H 어떻게 되죠? 우리 어떻게 하면 Y랑 어떠한 것을 외적을 해야 Z축이 나올까요?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가 X축, 그리고 여기가 Y축, 여기가 Z축일 때 우리가 Y에서 어떠한 것을 이렇게 쓸어줘야 Z축이 나오는지 봤더니 반대로 이 X의 반대인 여기 마이너스 X 고려하겠습니다. 우리가 Y에서 마이너스 X로 내 손가락을 쓸어주시면 바로 엄지 방향이 Z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H, 자개의 방향이 마이너스 X 방향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문제 단위 벡터가 이렇게 햇수로 작성을 하라고 주어졌죠. 따라서 이 자개, 우리가 구한 것에 방향을 추가해 주시면 끝이 납니다. 해주시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전개 E 및 자개 H의 에너지가 자유공간 사이를 C의 속도로 전파될 때 단위 시간의 단위 면적을 지나는 에너지는 우리가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포인팅 벡터가 되겠는데요. 이것을 모르셨더라도 우리가 단위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와트 퍼 제곱미터는 포인팅 벡터의 단위가 되는 것이죠. 포인팅 벡터 P는 우리가 E 크로스 H라고 말씀드렸고 외적을 하게 되면 EH 사인 세타이고 우리가 전개의 자개는 항상 수직이다. 그래서 우리가 90도를 넣게 되면 사인 90도는 우리가 1이기 때문에 이 값이 2H가 나옵니다. 단위는 와트 퍼 제곱미터이다. 따라서 정답을 EH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도전성을 가진 매질내의 평면파에서 전파 계수 감마를 표현한 것으로 알맞은 것은 우리가 감마는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죠? 감마는 알파 플러스 J 베타입니다. 이때 알파는 감쇄정수, 베타는 위상정수가 되겠죠. 정답을 골라주시면 1번이 되겠습니다. 오늘 문제풀이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